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고요. 딸 둘에 아들 둘 모두 4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맡으면서 5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고요. 퇴직 이후에는 치매를 앓다가 최근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석에 눕기 전에 부동산을 아들 둘에게 나눠줬는데요. 딸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부동산을 두 아들에게만 이전했던 겁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한 채와 퇴직 생활급여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저를 수급권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로 그 금액을 받고 있죠.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물려받겠죠. 그런데 딸들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엄마와 남동생 둘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남편의 교직원 퇴직 생활급여금도 나눠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망하기만 합니다. 제 나이 70이 넘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생활급여금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올렸고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병간호를 했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아들이 받은 토지 중에는 조상의 분묘도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아들이 말하기를 누나들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던데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상속 재산에 퇴직 생활 급여금이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함이 될까요? 네, 우선 그 상속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 즉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들은 특별수익으로서 이후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남편 사망 당시에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므로 이는 결국 딸들과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생전에 5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해두었던 퇴직생활급여는 남편분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지급받고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 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에 한해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네. 피상속인은 수급권자로 배우자인 사연자분을 지정하였습니다.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생활급여금은 피상속인의 출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둔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연자분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령할 고유의 권한이 있는 고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이제 저축 상품으로서 계약에 따라서 이 사연자분이 받는 거지 그거 자체는 상속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금양 임야와 묘토 이것도 상속재산 분할에 들어갈까요? 그 남편분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일부가 금양 임야, 묘토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네, 좀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양 임야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변의 임야, 즉 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묘토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지들은 전통적인 조상 숭배와 제사 봉양이라는 전통 보전 목적이므로 이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법 제1008조의 3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 관리자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이므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묘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자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한다면 망인 사망 이전부터 당의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와 관리 제사의 비용에 충당해 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본인이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하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고 또 치매 걸린 남편을 간병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민법 제1008조의 2에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남편과 혼인기간 중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일부 수익을 올렸다.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요 사연자분이 혼인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연자분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이제 기여분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또 묻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남아있고 그것이 상속분 이상의 가치가 남아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망인이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적어서 자신의 상속분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다고 보여지시면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의 가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상속분도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으며 특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성재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 증여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셔야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분이 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한 퇴직 생활급여금은 사연자분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묘가 설치된 땅이라고 해서 모두 선산이나 묘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받은 토지는 이제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에서 특별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분 인정이 가능한 거인지 문의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자 수익과 남편 간병만으로는 조금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는 상속재산의 상태와 가치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할지 아니면 유류분 청구를 할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유류분 청구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가 관광객 한 명당 $25,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4,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관광세를 받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스와 뉴질랜드의 관광지들은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에서 13만 원에 이르는 기후세를 받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발리도 지역 문화와 환경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1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역시 관광객 폭증에 따른 환경 파괴 관리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 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명 관광세 또는 입국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2018년 전후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동남아 국가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객들로부터 문화재와 유적지를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방지하는 등 현지 보존을 취지로 한 세금인데요. 이 같은 관광기여금 제도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논의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3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명목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하려다가 관광객 감소 등의 우려로 관련 계획이 전면 무산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